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닦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치과의사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학교 가서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칫솔질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면 치과의사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왜 다 다르냐? 뭐가 문제가 있냐? 누구 말이 맞느냐? 어느 놈 얘기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대표적인 이 제목으로는요.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올바른 양치법, 그 다음번에 또 회전법은 효과 없다. 잇몸 질환은 바스법을 써라. 뭐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잇몸병 개선을 위한 칫솔질 방법 내가 알려주겠다. 잇몸에서 피나는 분들은 이걸 꼭 봐라.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내가 하는 얘기 믿어라 그래서 치과의사가 알려드리는 칫솔질 방법, 또 치과의사가 직접 보여주는 칫솔질 방법. 그래서 자기가 또 열심히 잇 닦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학력을 데리고 나와서 서울대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뭐 혹은 현직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칫솔질 방법, 치과 안 가는 칫솔질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오늘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칫솔질에 가장 좋은 건지 딱 정해드립니다. 칫솔질,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의견들이 다양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교정치료 관련돼서도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해요. 또 일을 씌우는 방법에 관련돼서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칫솔질은요, 정말로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치과의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치과의사 되기 전에 치과대학에서 배웠던 얘기들은 이제 치과대학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칫솔질은요 아직도 치과대학 교과서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방법까지가 실려 있고요.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1900년대 초반까지는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이를 거의 잘 안 닦았대요. 그 이를 안 닦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잇몸이 붓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요. 잇몸에서. 염증 때문에 그런 거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가 흔들려요. 이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치과의사 한 명이요, 환자를 좀 불렀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내가 이를 깨끗하게 닦아줄 테니까 오늘 우리 치과에 오세요.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닦아줬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오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를 깨끗하게 닦아줬더니 이 사람이 잇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닦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 이를 닦자라고 그 시절에 떠들고 다녔던 치과의사가 있답니다. 또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요렇게 닦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왔고, 아니다, 이렇게 닦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뭐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 이런 분들이 칫솔질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칫솔질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폰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쯤 되면 차터스라는 분과 스틸만이라는 분이 칫솔질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차터스법, 스틸만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위아래로 닦는 거는 잘 안 닦이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치아면에 칫솔이 접촉하는 거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1920년대에 얘기를 하셨대요. 100년 전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40년 전 됐을 때는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잇몸병엔 바스법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 바스라는 분이 아니다, 여기를 닦자, 여기를 닦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칫솔질 방법을 새롭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전에. 그 시절 이후로는 치과의 의료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칫솔질에 관련된 부분은 멈춰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칫솔은 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칫솔 털도 바뀌었고요. 칫솔대 재질도 바뀌었고, 또 칫솔모를 씹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달라진 식습관과 달라진 생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칫솔질 방법을 얘기하고 다닌 게 SOD라고 하는 칫솔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100년 가까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칫솔질 방법에 새로운 칫솔질 방법을 이름을 붙여서 명명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수많은 칫솔질 방법마다 그리고 모든 치과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예요.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게 의견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래된 방법들은 이제 묻어야 할 것 같아요. 역사라는 데다가요. 그리고 현재 발전되어 온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닦아야 될지를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 정립된 방법 중에 가장 최신의 방법이 부드러운 칫솔을 써야 된다.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된다. S입니다.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뭐죠? 입을 벌리고 닦는 치아를 보라는 겁니다. Open your mouth. 그리고 look at the target tooth. 세 번째는요. 칫솔질은 한꺼번에 문지르지 말고 치아를 하나씩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아라. 지금보다는 칫솔을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시라는, 이게 SOOD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긴 칫솔질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우리 국민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수많은 칫솔질 방법 얘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댓글에 뭐가 궁금하신지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쭉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제 채널에 수두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텝별로 나눠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적은 시간 투자하셔서 건강한 치아로, 자기 치아로 평생 동안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